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투자처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어느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혹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ETF 시장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정리하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앵커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인사라서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ETF 업계에서는 올해 100조를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120조 그리고 812개의 지금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오늘 장도 굉장히 오늘 좋은 것 같고요. 네.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운, 좋은 전망을 벌써부터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내년을 전망하려면 올해를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3년도에 ETF 시장은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그 2022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월달에 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2023년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0%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상반기 국내 시장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2024년 상반기에는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하반기는 지금 아직도 반도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순환매로 엔터주나 아니면 뭐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 섹터별로 좀 아쉬운 점은 중국 수에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저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섹터가 중국의 유가가 오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글로벌리 본다면 올해는 미국과 일본, 인도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40% 많이 올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225, 잃어버린 30년 얘기하고 있는데 니케이 225가 그 선을 뚫고 지금 3만 포인트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확인을 해봤더니 29% 올랐더라고요. 어느 한사도로. 그래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그 이유는 뭐 일본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종합무역 상사들이 굉장히 엔저의 그런 수혜를 입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인도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꼭지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1월, 12월 그러면서 인도의 대표 지수가 11월, 12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인도는 내년에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보기엔 미국의 빅테크인 것 같고요. 그 타이거 미국 탑10이라는 빅테크 ETF 10종목 구성된 ETF의 수익률을 봤더니 88%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ETF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빅테크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가 각광을 받았다라는 네네. 포인트는 있지 않을 거고요. 인도에 대해 어떤 연속성 있는 상승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에 대한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올해 ETF 시장이 120조에 육박을 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뜨겁다라는 뜻인 것 그렇죠.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상장됐던 ETF 개수도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들어요. 인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 숫자가 812개 네.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22년에는 134개가 상장이 됐고요. 올해는 160개가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상장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상장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그 스타트 금액을 보면 2022년에는 16조였는데 2023년 올해는 23조로 7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ETF들을 좀 말씀드리면 다양한 ETF가 160개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ETF는 이제 인컴형 ETF 연에 11%를 주는 타이거 미국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는 ETF가 6월 20일 날 상장되었는데 2,600억으로 상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MMF를 ETF로 만든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장기국채 액티브 ETF가 또 3월 14일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ETF도 1월 5일 날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만기가 30년인 그 만기 채권형 ETF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면서 ETF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ETF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분명 선택이 됐던, 집중이 됐던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다양한 ETF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차전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 그다음에 이제 파킹용 통장용 ETF인 이제 CD 금리 ETF, 그다음에 이제 인컴용 ETF, 뭐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선물까지 다양한 ETF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타이거 2차전지 소재라는 ETF는 7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개인들이 2차전지를 주식으로 사셨지만 또 ETF로도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묶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성이 좀 다른 개별 종목보다는 ETF의 장점이기 때문에 또 발빠르게 아주 뛰어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2차전지 ETF가 1등으로 7천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이 잘 났던 것도 궁금해요. 사랑받은 만큼 그런 종목들이, 그런 상품들이 수익도 잘 났을지 어때요? 네네. 수익률 쪽에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빅테크 ETF하고 반도체 ETF가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1위를 봤더니 미국 팡플러스가 있는 ETF인데 이 ETF가 올해 12월 26일 기준으로요. 96%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가 88%. 그리고 반도체 ETF들이 그 밑에 계속 뭐 3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8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테크라는 ETF가 74%. 그리고 아까 팹리스 말씀하셨는데 팹리스 종목들이 가득 담겨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71%로 상위권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제 미국 빅테크와 미국 반도체가 차지하면서 내년에도 저는 한국도 한국 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상고하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에 투자는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게 가져가자. 올해도 가장 많이 수익률을 냈던, 사랑받았던 것과는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도 받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쪽이 빅테크였다라는 부분. 내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시장 자체를 상고하저로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고요.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베팅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PF발 국내에서는 PF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레고랜드처럼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하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언제나 장기 투자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후회 없이 좋은 수익률을 내실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은 저희가 내년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김민 본부장님과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